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3장 고압 및 특고압 전기 설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및 특고압 전기 설비는 첫 번째 고압 및 특고압 접지 계통, 두 번째 고압 전설로, 세 번째 특고압 가공 전설로, 네 번째 지중 전설로, 다섯 번째 특수 장소의 전설로, 여섯 번째 기계기구의 시설 및 옥내 배선, 일곱 번째 고압 특고압 옥내 설비의 시설, 그리고 여덟 번째 전력 보안 통신 설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이런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이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써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고압 및 특고압 접지 계통부터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321장 고압 및 특고압 접지 계통 제1절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을 위한 위험 방지 설비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고압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죠. 위험 방지 시설. 자, 이 고압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이다. 그럼 여기선 변압기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첫 번째 고압 전로 또는 특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그것이 KC 211-140 규정에 의한 접지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철대 그리고 외함은 같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자, 가번 보겠습니다.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 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35kV 이하의 특고압 전로에서는 1초 이내 자동 차단 장치가 설치가 되어야 한다. 어떨 경우에 지락시. 자, 여기서 1초 이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나번 보겠습니다. 특고압 가공 전설로의 전로 이외의 특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가 결합하는 경우에, 자, 특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 10ohm이 넘을 때는 접지저항 값을 10ohm 이하 값으로 해야 된다. 접지저항이 10ohm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부분의 접지 종별이 폐지가 되면서 구체적인 접지 저항 값은 명시가 된 것이 별로 없죠. 예, 명시가 된 것이 피레기. 자, 그리고 이와 같이 특고압과 저압이 결합이 되는 전로의 접지 저항은 10ohm 이하가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 보시면은 저압 전로의 사용 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접지 공사를 변압기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는 저압측의 한 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고압 전로와 특고압 전로 혹은 이 고압 특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중성점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지공사는 이제 중성점 접지공사를 해야 되는데, 접지공사는 변압기 시설 장소마다 해야 된다. 접지공사는 변압기 시설 개소마다 접지공사를 시행해야 된다. 다만 변압기가 설치된 곳에서 규정된 접지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예외 규정은 200m 이격이 가능하다. 200m에 떨어져서 접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변압기에서 200m 떨어진 접집점과는 어떻게 연결하나요?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가공 공동지선을 사용해서 200m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다. 이런 규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가공 공동지선을 사용을 하는데 가공 공동지선에 대한 또 규정이 있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기 어려울 때는 접지장이 확보가 되지 않을 때는 가공 공동지선을 설치하여 2개소 이상의 시설 장소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자, 2개소 이상에서 가공 공동지선으로 연결해서 자, 그런 그래서 병렬 저항의 특성을 저항을 병렬로 연결할수록 저항은 작아진다라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첫 번째 가번 가공 공동지선은 이제 가공 공동지선으로 연결하는데 가공 공동지선에 대한 규정입니다. 5.26kN 그리고 지름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인장 강도를 다 외우질 못하죠. 그렇지만은 이 규격 그래서 가공 공동지선은 4mm 이상 4mm다 이러면 경동선 단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경동선 단선의 규격은 지름을 밀리미터로 그 호칭 또는 규격으로 한다 했으니까 4mm 이상 시설을 하게 된다라는 규정이었습니다. 나번 접지공사는 각 변압기의 중성점으로 해서 200m니까 자, 변압기에서 200m 자, 그럼 200m를 이렇게 되니까 지름이 400m가 되겠습니다. 이내의 지역, 지름이 400m 이내 지역으로서 변압기에 접속되는 전선로 바로 아래의 부분에서 각 변압기의 양측에 있도록 할 것. 다만 그 시설 장소에서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답은 보겠습니다. 가공 공동지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 저항은 자 이렇게 설치가 되더라도 R제로 합성 전기 저항은 1km 지역의 합성 전기 저항이 25kV 이하일 경우에 그리고 15kV 이하의 경우 25kV 이하의 경우에는 15옴 그리고 15kV 이하일 경우에는 합성 저항 R제로가 15옴 또는 35옴을 만족해야 된다 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또 개별 저항은 다 이 규정을 만족하더라도 각 접지를 한 개별 저항은 300옴 이하가 되어야 된다. 자, 이 수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지름이 400m. 그럼 반지름 R이 200m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공 공동 지선의 규격 3mm 경동선 단선. 자,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공 공동 지선은 인장 강도 5.26kN 3mm 경동선을 사용하는데 저압 가공 전선 한 선을 겸용할 수 있다. 예, 뭐 접지측 전선인 경우에서는 겸용이 가능하죠. 예. 다음 제2절 혼촉 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옥외 전선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전로 또는 특고압 전로에 비접지식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 항상 이 대상을 알고 계셔야 이제 아래에 있는 세부 규정도 이제 오래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전로 또는 특고압 전로, 특고압, 고압 전로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비접지식 저압 전로, 저압 전로, 비접지식 결합이 됐다. 이 결합 표시죠. 결합하는 변압기로서 그 고압 건선 또는 특고압 건선과 저압 건선 간에 금속재 혼촉 방지판이 있는 경우에 금속재 혼촉 방지판이 있는 경우, 자, 혼촉 방지판은 접지를 해야 되겠죠. 혼촉 방지판이 있고 그 혼촉 방지판의 규정에 의한 접지 공사를 한 것에 접촉하는 저압 전선을 옥외에 시설할 때 다음에 따라 시설해야 된다. 자, 여기서에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접지가 되어 있을 때, 자, 이 저압 전선을 옥외에 시설할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특고압과 고압 전로가 비접지가 된 저압 전로와 결합이 되어 있고 중간에 금속재 혼촉 방지판을 설치해서 접지한 경우에 저압 전로를 옥외에 시설할 때는 첫 번째, 저압 전선을 한 군에만 시설한다. 즉 옥외로 유출할 수 없다. 두 번째, 저압 가공 전선로 또는 저압 옥상 전선로는 반드시 케이블이어야 한다. 한 군에만 시설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저압 가공 전선과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설치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제한 조건이죠. 제한 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3절 특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에 의하여 특고압 전로에 결합하는 고압 전로에는 조건이죠. 변압기로 특고압 전로에 결합하는 고압 전로. 자, 이번에는 특고압과 고압 전로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압의 3배 이하 전압을 가한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 고압 측에서 사용 전압 3배 이하의 전압의 방전 장치를 해야 된다. 방전 장치를 변압기 가까운 쪽 한 극에 설치를 해야 된다. 다만 자, 두 번째, 사용 전압이 3배 이하의 전압을 가하는 경우에 방전하는 피레기를 고압 전로의 모선의 각 상에 시설하거나 예외 조건이에요. 다만 그래서 고압 전로의 모선의 각 상에 시설하거나 피레기를, 자, 이 방전 장치가 피레기예요. 자, 피레기를 각 상에 시설하거나 특고압 건선과 고압 건선 간에 혼촉 방지판을 설치를 하고 이 접지를 했는데 접지장이 10옴 이하가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예외 조건이었습니다. 자,
자, 이렇게 기억을, 이 흐름을 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오래 기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다음에서 전로의 중성점 접지와 그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중성점 접지라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자, 변압기에서 이 중점을 접지하는 방식이 중성점 접지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중성점을 접지를 하는 이유는 자, 외부에 이상전압, 낙뢰에 의한 이상전압이 유입이 됐을 때, 이상전압이 한 상에 유입이 되면은 딱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되겠죠. 근데 전파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접지가 되었다면은 이상전압이 각 상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또요, 땅으로 바로 방전을 해버리겠죠. 왜? 이 경우에는 각 임피던스가 걸려 있습니다만은 중성점은 땀에 직접 접지를 했다면은 제로옴. 자, 이론적으로 제로옴이 되니까 어때요? 저항이 작은 쪽으로 바로 방전을 해버리죠. 자,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상전압을 억제해서, 그리고 각 상의 대지전압 상승을 억제한다, 저하시킨다. 그래서 이상전압을 억제하고 대지전압을 저하하며, 그리고 이 IG, 전류가 흐르니까 IG가 크겠죠. 그래서 이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보호장치의 어때요? 동작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동작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중성점 접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옥내 배선 공사, 전동기 접지, 이와 같은 접지는 첫 번째 목적이 어때요? 인축의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이 첫 번째죠. 두 번째가 기기보호, 세 번째가 보호기계의 확실하고 정확한 동작이다. 그래서 좀 틀리죠. 예, 다음 전로의 중성점 접지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접지극은 고장 시 그 근처에 대지 사이에 생기는 전이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즉 인축을 말하죠. 다른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나번에 보면은 접지 도체의 규격이 나오죠. 그래서 접지 도체는요, 공칭 단면적이 블랭크 1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동등 이상,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선에 고장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전달이 될 수, 대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답은 보시겠습니다. 저압전로의 중성점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전로의 중성점에 시설한 경우에는 공칭 단면적이 6스퀘어에서 고압인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압을 별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저압이 아닌 경우에는 고압, 특고압이죠. 그래서 고압인 경우에는 16스퀘어, 저압인 경우에는 6스퀘어로 일반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예, 다음 이제 고압 전설로 제 330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압 전설로에 대한 제1절 전파 장애의 방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2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에 보면은 가공 전설로의 이 성탑용 발판 볼트에 대한 규정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전설로 지지물의 철탑 오름 및 전주 오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가공 전설로의 지지물의 취급자가 오르고 내린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자, 이 발판 볼트를 성탑용 발판 볼트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m 이상 높이에 시설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시험 문제에 중복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m 미만에서는 설치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1.8m 이상의 설치를 해서 이 취급자 이외에서 올라갈 수 없도록 해야 되겠다.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절 풍압 하중의 종별과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전선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풍압이죠. 풍압. 자, 그래서 상정하중에서 구조물이나 공작물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상정하중인데, 그래서 수직하중과 수평하중 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수직하중은 고정하중 그리고 적설하중, 활하중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면은 뭐 전력공학에서도 이미 우리가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평하중은 풍하중 또는 풍압하중, 그리고 지진하중이 있겠죠. 지진하중. 자, 여기서 이 전선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풍하중 또는 풍압하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풍압하중의 종별과 그 적용에 대해서 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풍압하중은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어떻게 해요? 갑종, 을종, 병종. 자, 이렇게 규정이 되며, 이 갑종은요, 태풍이 부을 때의 하중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은 이 30m/s 이상, 그래서 33이나 34m/s 이상의 이 바람이 불었을 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뉴턴이죠.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서 뉴턴으로 환산을 할 수도 있어요. 킬로그램 곱하기 9.8 하면 뉴턴이 되죠. 자, 그래서 이 갑종은 바로 태풍이 불고 있을 때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풍압하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그리고 부대 설비, 그래서 애자장치와 전선과 가습선이 단위 수직 투영 면적,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목주는 588파스칼이다. 그래서 파스칼은 뉴턴 퍼 메타 제곱이고, 자, 이것을 588을 나누기 9.8 하면은 60kg 메타 제곱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풍압하중을 킬로그램 퍼 제곱 메타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파스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목주의 풍압하중이 수직 투영 단위 면적에 작용을 하는 그 압력, 그 힘이 588파스칼입니다. 자,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철주는 원형일 경우에 588파스칼입니다. 그리고 강관에 의한 사각형의 1117. 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철주인데요, 강관으로 구성이 된 사각형 철주인 경우에 풍압하중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에 의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철근 콘크리트 주인데, 자, 지지물의 재질이 바뀌었는데도 원형인 경우에는 역시 588파스칼이고, 기타의 경우는 882파스칼. 자, 다음 철탑을 보겠습니다. 철탑도 원형인 경우에는 588파스칼, 기타인 경우에 1117이 뭐하고 같으나요? 그래서 철주의 강관에 의한 사각형일 때, 철탑일 경우에는 원형이 아닌 종류 비원형 철탑이 1117이고, 강관으로 구성이 됐을 경우에는 1255파스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애자장체는 1039 파스칼. 그리고 단도체 745 파스칼. 다도체 666 파스칼 해서 전체를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를 기억을 하시는데 588은 많이 나오고 또 원형일 경우에는 588이다 있지 않겠죠. 588. 사각형이다 이럴 경우에는 1117 파스칼.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주에서 원형이 아니다 그럼 882 두 개다. 882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철탑에 강간으로 되었을 때는 1255 1255.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1255. 자,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애자장치는 1039. 자, 다음 단도체 745. 그렇죠. 745가 좀 외우기가 그렇죠. 그런데 다도체 6이 3개. 자, 그리고 보니까 동그라미가 다 됐습니다. 다 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갑종 풍합 하중은 이와 같이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얼종 풍합 하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종 풍합 하중은 그래서 기온이 낮은 지역 또는 낮은 계절에 적용이 되는 풍합 하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기 때문에 전선 주위에 비중이 0.9인 빙설 두께가 6mm가 얼었을 때의 풍합 하중. 그래서 가습선 주위에 두께 6mm, 비중이 0.9 빙설이 부착된 풍합 하중으로서 단도체인 경우에는 372 파스칼, 다도체인 경우에는 333을 적용하며 그 이외에는 갑종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이제 얼종 풍합 하중이 되겠습니다. 얼종 풍합 하중에는 저온 지역이나 저온 계절에 적용을 하는 하중으로서 어떤 특징이 있나요? 빙설이 전선에 얼어붙었다. 비중이 0.9, 두께는 6mm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병종 풍합 하중은요, 갑종 풍합 하중의 2분의 1을 적용을 하는데 인구 밀집 지역에 적용을 하는 하중이 병종 풍합 하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해서 풍합 하중에 적용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합 하중에서 빙설이 많은 지역에서는 고온 계열, 바람이 많이 부는 태풍이 작용하네요. 갑종 풍합 하중이에요. 저온 계절은 태풍이 잘 안 붑니다. 그래서 얼종 풍합 하중으로서 갑종 풍합 하중의 2분의 1이 되죠. 단도체 372 파스칼, 그리고 다도체는 333 파스칼을 적용하며 그 위에는 갑종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빙설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고온 지역, 빙설이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온 계절에는 갑종 풍합 하중을, 저온 계절에는 병종 풍합 하중을, 빙설이 많은 지방은 저온 계절은 얼종일 적용이 되고, 빙설이 많지 않은 지역에는 저온 계절은 병종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로 정리를 했죠. 그래서 빙설이 많은 지역 고온은 갑종, 저온이면 얼종, 빙설이 많지 않은 지역은 고온일 경우에는 그래요. 태풍이 같이 부니까 갑종, 그리고 저온 계절은 병종을 적용하더라 하는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제4절 가공 전선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자, 기억하셔야 하고요. 이상시 철탑의 상정 하중은 1.33이더라. 철탑의 이상시 상정 하중이에요. 1.33이더라.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이제 이외에
이 지지물의 높이가 16m 이하이고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인 경우에 전체 길이가 자, 이렇게 해서 15m 이하인 경우와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설 깊이, 지지물의 매설 깊이가 15m 이하일 경우에는 6분의 1H와 15m를 초과할 경우에는 2.5m를 매설한다 하는 게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철근 콘크리트 주 전체 길이가 16m를 초과한 20m. 이제 B종이 되는 거예요. B종. 그래서 B종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 주로서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이나 논 그 밖에 연약한 곳 이외에 묻히는 깊이는 2.8m 이상으로 시설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로서 길이가 14m에서 20m이고 설계 하중이 6.8kN을 초과하고 9.8kN 이하가 될 경우에는 이 15m 이하인 경우에 6분의 1H, 15m를 초과할 경우에는 2.5m 플러스 0.3m로 설계를 한다 하는 규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절 고압 가공 인입선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공 인입선의 정의입니다. 가공 인입선은 가공 인입선은 지지물의 이 점이죠. 자, 이 점이 분기점이에요. 자, 첫째, 지지물의 분기점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가의 전기 수용가죠. 수용가의 인입구에 이르는 선을 가공 인입선이라고 한다.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가공 인입선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공 인입선 중에서도 고압 가공 인입선이죠. 그래서 고압 가공 인입선, 가공 인입선은 규격이 5mm 이상, 이렇게 규격이 5mm 이상의 경동선 단선을 사용을 하는데 규격을 5mm 이상으로 해야 되며, 자, 설치 높이는요, 설치 높이는 6m 이상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위험 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3.5m 설치할 수 있다. 자, 요 규정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고압 가공 인입선 시설 기준을 이런 규정을 준용을 해서 고압 가공 인입선은 인장 강도가 8.01kN의 이것이 바로 5mm 경동선이에요. 그래서 고압 절연전선이나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인하용 절연전선을 애자 사용 배선에 의해서 시설하거나 케이블, 지중인 경우에는 케이블 CNCBW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심 중성선 전력 케이블인데 수미형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고압 가공 인입선 설치 높이는 지표상에서 3.5m까지 감할 수 있는데 원래는 6m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 감할 수 있는데 조건은 아래 위험 표시를 할 경우에, 그리고
고압은 연접 인입선은 고압이 없다. 연접 인입선은 저압만 가능하다. 자, 연접 인입선 했으니까 자, 이와 같이 이게 수용가도 원칙적으로는 분기점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가의 인입구에서 수용가의 인입구까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용구의 인입구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가의 인입구에 이르는 선을 연접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자, 연접 인입선은 고압 연접 인입선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접 인입선은 저압만 가능하다. 그리고 규격은 저압 가공 인입선 규격을 준용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제6절 고압 옥척 전선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압 옥척 전선로다. 그래서 옥척 전선로는 지하에 어떤 건물의 구조물의 단일 구조물 내에 있는 건물과 건물 간의 배선을 총칭을 해서 그 배선의 전체 또는 일부를 옥척 전선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압 옥척 전선로에 전개된 장소에선 다음과 같이 시설해야 된다. 시설 조건이에요. 시설 조건은 전선은 케이블로 전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조영제 옆면 또는 아래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 케이블 지지점 간에 여기서 조영제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2m,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고요. 수직일 경우에는 6m. 자, 이렇게 해서 수직일 경우에 사례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여기서 2m.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고압 옥척 전선로의 전선이 그 고압 옥척 전선로에 시설하는 조형물에 시설하는 특고압 옥척 전선, 저압 옥척 전선, 그리고 옥척 전선, 관등회로, 배선, 약전류 전선, 수관, 가스관 이와 유사한 관유 무선 관하는 거, 관유와의 이격거리는 15cm, 0.15m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이격거리입니다. 관유의 이격거리 고압 옥척 전선로의 전선과 이와 같은 관유와의 이격거리는 15cm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고압 옥척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이격거리는 몇 m야? 0.3m입니다. 0.3m. 그래서 이격거리 0.3m가 많이 나오죠. 전기 울타리 전선과 수목 간의 이격거리도 0.3m더라. 그리고 이 경우에도 0.3m가 되겠습니다. 특고압 옥척 전선로는 없다. 자, 이런 경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옥척 전선로에는 특고압이 없다. 시설에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다음 제7절 가공 약전류 전선로의 유도장애 방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약전류 전선로의 유도장애 방지, 저압 가공 전선로 또는 고압 가공 전선로 해서 저고압 전선로와 약전류 전선이죠. 약전류 전선로의 유도장애 방지를 하기 위한 이격거리죠. 이격거리는 2m. 자, 어쨌든 유도장애라고 하면은 2m 이격을 해야 된다. 시험에 중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m 이상 이격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케이블 시설,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을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가용선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조가용선을 설치하고 이것을 조가선이라고도 해요. 조가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 강연선이에요. 전력을 전송하지 않는. 자, 여기에다가 저압이나 고압, 이 전력을 전송하는 저압이나 고압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 거리를 만드는 것을 행거라고 합니다. 행거. 그래서 행거와 행거 사이의 이격거리는 0.5m 50cm. 조가용선의 규격은 22스퀘어. 22스퀘어. 그래서 5.93kN 이상의 것 해서 2.2 스퀘어의 아연도 강연선을 사용합니다. 아연도 강선. 자, 조가용선을 케이블의 피복을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해야 되고요. 자, 행거를 사용하지 않고 금속 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 테이프는 0.2m 간격으로 나선형으로 감아주면 됩니다. 0.2m 간격을 유지하면서 나선형으로 감아줄 경우에는 행거로 대신할 수가 있다라는 에서 조가용선의 규격이었습니다. 규격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제7절 고압 가공 전선의 안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압 가공 전선의 안전율에 있어서는 경동선의 안전율 2.2가 되겠습니다. 경동선을 제외한 가섭선, 기타 선유의 안전율은 2.5. 그래서 참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2.0.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 10절 보시겠습니다. 고압 가공 전선의 설치 높이. 자, 앞에서도 했습니다. 저압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 저고압 가공 전선의 설치 높이는요, 가공 인입선 선의 고압 설치 높이와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 철도와 궤도를 횡단할 경우에 횡단 보도교 그리고 기타인 경우에 있어서 저압과 고압 단위는 당연히 메타가 되겠죠. 그래서 5, 6, 6.5, 6.5, 3, 3.5, 4, 5가 바로 가공 인입선 설치 높이입니다. 이 설치 높이에서 고압의 설치 높이와 뭐가 같다고요? 고저압 가공 전선의 설치 높이가 같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가공 전선의 설치 높이 도로 횡단할 경우에 6m 같습니다. 철도 궤도를 횡단할 경우에 6.5m 같습니다. 횡단 보도교를 시설할 경우에 횡단 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 노면상 3.5m 같네요. 기타인 경우에는 지표상 5m, 기타인 경우에는 5m 같습니다. 해서 가공 인입선 설치 높이를 외워서 저고압 가공 전선로의 설치 높이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제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고압 가공 전선의 가공 지선의 규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지선은 이상 전압을 어떻게 해요?
피뢰침 역할을 하는 경우죠. 낙뢰가 쳤을 때 이 전선로를 보호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지선은요, 고압인 경우에 4mm. 자, 같이 기억합니다. 특고압인 경우에는 5mm 경동선을 사용한다 하는 것을 단선 방식과 복선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자, 12절 보시겠습니다.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에서 목주의 강도, 그래서 목주의 강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저압일 경우에, 고압일 경우에, 특고압일 경우에 그래서 1.2, 1.3, 1.5 같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고압일 경우에 1.3배.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기억할 수가 없겠죠. 자, 다음 고압 가공 전선 등의 병행 설치, 즉 병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그래요, 별개의 완금에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완금, 자, 가성공사를 해서 선로를 지지하는 미음자, 앵글이죠. 철로 하면은 이제 완철, 나무로 만들면 완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단이니까 위쪽에 그리고 아래쪽에 있겠죠. 그래요. 아래쪽에. 자, 이와 같이 고압과 저압일 경우에는 별도의 완금으로 설치를 하고 위쪽이 고압, 아래쪽이 저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설치를 별도로 해야 된다 해서 저압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 아래로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해라. 저압 가공 전선과 고압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 0.5m인데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0.3m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었습니다. 다음 14절 고압 가공 전선료 경관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관은 지지물 간의 거리죠. 지지물 간의 거리에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목주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 B종 철주와 B종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기억을 하나요? A종, B종, 그리고 철탑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 경관, 철탑과 철탑, 철주와 철주, 그리고 목주와 목주 사이에 거리를 경관이라고 하는데 표준 경관으로서 A종이 150m, B종이 250m, 철탑이 600m가 표준이더라. 가장 전개적 특성과 경제성을 일치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거리다. 150, 250, 600m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보완공사를 하면은 방금과 같이 한 지지물에 두 종류의 가공 전선로가 설치가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보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 길이를 짧게 하는 것이 이 보강이죠. 여기서 보완공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압 가공 전선로에 있어서 이 표준 경관을 더 크게, 더 넓게 할 수는 없나 하는 것이 장경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단면적을 22스퀘어의 경동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 고압 전선이 이제 5mm 경동선이죠. 그래서 22스퀘어의 경동 연선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A종이 300, B종이 250, 철탑이 600. 자, A종이 150에서 300으로 장경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A종만 장경관으로 바꾼다. 어떻게 하면은요, 22스퀘어를 사용하면은 고압 전선으로
2스퀘어 경동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 A종이 2배의 거리로 장경간, 2배가 되는 것이 장경간이에요. 장경간 일종에서는 예서 A가 150, 250, 600이 표준 경간이죠. 자, 장경간은 3배, B종은 5배, 그리고 철탑은 같습니다. 6배. 자, 이것을 장경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15절 고압 보완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완공사는 보강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으로서 전선은 인장 강도 8.01kN, 지름 5mm 경동선을 사용한다. 목주의 풍압 하중은 고압 보완공사기니까 1.5 이상을 사용한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주에 있어서 저압, 고압, 특고압에서 안전율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1.2, 1.3, 1.5인데 그래서 보완공사를 할 경우에 저압과 고압이 1.5로 증가하고요. 특고압은 2.0으로 증가한다라는 표 꼭 기억을 해 두시면은 아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완공사일 때 안전율까지 알아봤고 다음에 경관이겠죠. 경관은 그래서 A종일 100m, B종이 150m, 철탑이 400m더라. 경관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고압 보완공사 경관입니다. 경관이 100m, 150m, 400m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절 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의 접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저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의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인데 이것을 저압, 고압이 같아요. 저압, 고압 가공 전선과 건조물의 이격거리가 상부 조형제 위쪽과 아래쪽 기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m, 1.2m, 1.2m와 같아요. 그리고 이쪽의 규정에서 절연전선과 고압 절연전선과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1m, 그리고 1.2m는 0.8, 0.4, 0.8은 사람이 위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했을 경우에 0.8, 케이블일 경우에는 0.4, 기타도 조건은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로 간결하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간결하게 2m, 1.2m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압도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 17절 보시면은 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등의 접근 교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에서 여기서 안테나하고 규정이 같더라. 같은 것을 붙여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그리고 안테나 등과의 접근 교차에 있어서 고압 가공 전선은 고압 보완 공사에 준하여 시설해야 하고요. 저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의 이격거리 접근했을 때 이격거리는 0.6, 0.3, 0.6m인데요.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0.3m예요. 이것은 저압과 가공 약전류 약자만 써보겠습니다. 가공 약전류 전선. 그렇다면은 고압은요, 고압과 약전류 전선은요, 저압과 고압인 경우가 이게 없나요? 2번 0.6 고압 가공 저압 가공 전선과 그리고
고압일 경우에는 0.8이에요. 0.8, 0.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저압 가공 가나 고압은 다음 장에 있네요. 다음 장에. 그래서 붙여서 항상 붙여서 같이 기억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저압은 0.3, 0.6, 0.3, 고압은 0.8, 0.4. 그리고 지지물과 이격거리, 지지물 다 붙여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0.6, 0.3, 0.3 이거 맞춰야 되겠네요. 0.3, 0.6인데 저압과 지지물 간의 거리, 그리고 고압과 지지물 간의 이격거리 0.3, 0.6. 자, 이렇게 해서 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혹은 안테나와의 이격거리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있죠? 그래서 고압 가공 전선로 0.8, 0.4 가공 약전류 전선과 지지물 저압일 때 0.3, 0.6 그러니까 0.3, 0.6 저압일 때 0.6, 0.3 그래서 저압일 때 고압일 때 0.8, 0.4 지지물 간의 거리는요 저압 0.3 고압일 때 0.6 이렇게 해서 표 하나로 다 외우시면 되겠죠. 자, 18절에서 안테나와 접근 교차하는 약전류 전선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19절 보시면은 고압 가공 전선과 교류 전차선의 접근 교체입니다. 자, 고압 가공 전선과 교류 약전류 교류 전차선과의 그렇죠. 교류 고압 가공 전선과 교류 전차선 간의 접근 교차입니다. 그래서 고압 가공 전선과 교류 전차선 접근 교차죠. 자, 이 경우에서 저압과 고압은 기본적으로 케이블로 사용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케이블을 할 때 조가용선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게 이럴 때 여기서 조가용선의 규격이 38 스퀘어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래서 고압 이 조가용선은 어때요? 고압 케이블을 쓸 때 조가용선 22 스퀘어였죠. 그런데 이 교류 전차선과 접근 교차를 할 때 조가용선은 38 스퀘어로 그 규격이 다르다라는 걸 보겠습니다. 저압 가공 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또한 이를 단면적 38 스퀘어 이상의 아연도 강연선으로 조가하여 시설해라. 조가선 써서 고정해라. 다음 고압 가공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38 스퀘어 이상 경동 연선을 사용해야 되고 고압 가공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역시 조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조가용선은 38 스퀘어 이상 아연도 강연선을 사용해야 한다. 자, 그리고 지지물 간의 경관입니다. 지지물 가공 전선로의 경관은 A종일 때 60m, B종일 때 120m. 자, 어떤 경우에 이 경우죠. 고압 가공 전선과 교류 전차선의 접근 교차할 때의 경관입니다. A종은 60m, B종은 120m 경관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20절 고압 가공 전선 상호간 접근 교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가공 전선 상호 간의 접근 교차는 그래서 고압과 약전류 전선,
전선과의 이격 거리와 같다. 자, 그래서 0.8, 0.4예요. 그래서 고압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의 이격 거리는 고압과 약전류처럼 0.8, 0.4더라. 그래서 같이 기억을 이렇게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압 가공 전선과 다른 고압 전선의 지지물 간의 거리는요. 지지물 간의 거리도 저압일 때 0.3, 고압일 때 0.6이었죠. 여기도 0.6이고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0.3이 되더라. 자, 이런 것도 0.6, 0.3, K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예, 다음 21절 고압 가공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의 접근 교차와 병용 설치하고는 틀립니다. 접근 교차는 이 다른 별도의 지지물에서 설치를 했는데 가공 전선이 가까이 설치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공용 설치는 같은 지지물에 설치하는 걸 말합니다. 같은 지지물에 설치할 경우에 이격 거리겠죠. 자, 같은 지지물에 설치할 때 요 이격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격 거리. 그래서 이격 거리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지물에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 하중, 이미 우리가 목주 전체 표로 알아봤습니다. 고압, 저압, 특고압, 그리고 보안공사까지 다 알아봤죠. 그래서 특고압일 경우에는 고압 가공 전선에 약전류 전선을 할 때 풍압 하중은 1.5 이상을 해야 된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별도의 완금류에 설치를 해야 되고, 가공 약전류 전선과 고저압 가공 전선 사이의 이격 거리는 저압일 경우에 0.75, 고압일 경우에 1.5m. 자,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공과 이격 거리예요. 이격 거리, 저압일 경우에 0.75, 고압일 경우에 1.5m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333장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